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로다 트레킹입니다. 가을이 한껏 깊어가고 있는 만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 산에 가보면 단풍은 이미 지고 없습니다. 앙상에 가는 나뭇가지를 보면 가을의 체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계절에 대한 산행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맘때 약간의 산행 공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을 단풍 산행이 끝나고 겨울산 눈이 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산행 공백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아니면 겨울산을 끝나고 내년 봄 산행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한겨울 오기 전에 지금 오히려 산행하기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 산행을 하면서 한껏 끌어올린 체력으로 조금 장거리 산행에 도전을 해볼 만한데요. 그리고 기온도 적당한 활동 에너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추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해가 조금 짧은 게 문제이긴 한데요. 그마저도 2시간 정도 조금 서둘러서 산행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 산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산행하기 좋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충북 대강면에 있는 황정산, 수리봉, 신선봉, 석하봉을 찾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코스는 대강면 방곡리 위점 마을에서 수리봉에 오른 이후에 신선봉을 거쳐서 황정산을 지난 이후에 명의봉을 통해서 원통함 대흥사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물론 최고봉은 수리봉이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황정산이 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해수 문제도 있고 안내 산악회가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준흥에서 북동 방향으로 뻗어내린 석하봉 능선을 타기 위해서는 한 코스를 버려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석하봉 능선 코스까지 해서 수리봉과 신선봉 그리고 황정산, 영인봉 총 5개의 봉우리를 모두 하는 코스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원통함에서 300m 올라오면 대흥사가 있고 대흥사에서 다시 도로 따라 500~600m 오면은 제가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는 주차를 하고 황정산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300m 정도 더 가면 도로가에서 바로 오를 수 있는 금폭이라는 산행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도로 아래쪽으로 500m 정도 내려가면 이따가 제가 하산하면서 만나게 되는 원통항과 대흥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산을 해서 다시 차량을 가지러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옆으로 바로 산행할 수 있는 금폭 입구가 있습니다. 낙석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험하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초입에 오를 때는 상당히 신중히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에서 바로 치고 오르는 금폭 입구는 비가 오면 폭포가 되지만 금세 말라버리는 것 때문에 금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금폭에서 바로 오르는 입구는 등로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거칠게 시작이 됩니다. 수북히 쌓인 낙엽 때문에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고 철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게 올라야 됩니다. 도로가에서 300m 정도 등산로가 아닌 듯한 길을 따라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면 집채만한 안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바위길 사이로 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석가바위 능선길은 재밌는 이름을 가진 바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작은 궁뎅이 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로가에서 1km가 채 안 되는 거리 같습니다. 도로가에서 200~300m 등산로 같지 않은 험한 길, 상당히 거칠게 200~300m 진행한 이후에 수북이 쌓인 미끄러운 낙엽길 또 600~700m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 준흥에서부터는 진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초보라든지 또 아니면 초행길 또 겨울에는 금폭 입구에서 등산을 시작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바로 석하봉 쪽으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은 궁뎅이 바위에 기이하게 솟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궁뎅이 바위에서 바로 위에 큰 궁뎅이 바위와 곰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궁뎅이 바위와 바로 앞쪽에 곰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폭 도로 입구에서 궁뎅이 바위까지 30분 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궁뎅이 바위에서 저 뒤쪽에 있는 석화 바위까지는 걷기 좋은 능선길로 20-30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석화 바위는 수리봉과 황정산 능선에서 동북 방향으로 뻗어내린 능선 사이에서 가장 높은 834m 석화봉 아래쪽에 한 송이의 꽃처럼 바위 봉우리가 솟았다 해서 석화송 또는 석화봉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석화바위 아래쪽 전망대에서 지나온 뒤쪽으로 올산과 저 멀리 소백산의 천문대를 담아 보겠습니다. 옆쪽으로 인하봉도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따가 내려갈 대형사 절도 담아 보겠습니다. 첩첩산중 기암괴석에 둘러싸여 있는 석화송 꽃 한 송이 위에서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소백산도 보이고요. 위에 기암괴석들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해발 725m의 석화바위에서 834m의 석화봉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림길과 걷기 좋은 능선길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석화봉을 오를 때 20분 정도 제법 가파르게 올라야 되겠습니다. 석화바위에서 20분 정도 상당히 완만하게 능선길 따라 오다가 석화봉 700m 직전의 중고개에서부터 제법 가파르게 오르게 되겠습니다. 중고개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300-400m 깔딱고개 급경사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200-300m 능선길 따라오면 석화봉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석화바위에서 석화봉까지는 40-5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중고개에서 300-400m가 깔딱고개라고 해도 될 만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수리봉에서 황정산까지 준흥해서 석화능선을 만들어내는 상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석화봉을 거쳐서 석화능선이 끝나는 금폭 도로까지 2시간 반 정도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해볼만 한데 내려가는 거는 마지막에 금폭에서 도로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너무 험하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할 만한 코스입니다. 여기서 저는 수리봉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황정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리봉과 석화봉, 황정산 일대는 상당히 다양하게 코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짧거나 길게 원점 아니면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코스, 다양한 코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코스 중에 한 번에 묶어서 다 볼 수 있는 코스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또한 차량 해소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코스가 조금 길고 석화봉에서 올라올 때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코스입니다. 신성봉 직전에 있는 철계단길입니다. 황정산 석화봉 상거리에서 신선봉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25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선봉 정상은 해발 992m, 상당히 귀여운 정상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5개의 봉우리를 오르게 되는데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에서 조망은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신선봉에서 수리봉 암릉 구간은 이런 카일바위 능선길을 비롯해서 아찔한 구간을 길게 넘어서야 됩니다. 지나온 신선봉에서 수리봉까지 이어지는 용화장성 암릉길입니다.
신선봉 수리봉 용화장성 구간은 아찔한 암릉길 말고도 이렇게 철계단이나 안전시설물 구간을 반복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신선봉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수리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4-5개 봉우리 중에 유일하게 해발 1000m를 넘는 수리봉입니다. 수리봉, 신선봉, 황정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산행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강명, 방곡리, 위점 마을에서 출발해서 수리봉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오른 이후에 황정산까지 2시간 반 진행하고 황정산에서 원통함을 거쳐서 대흥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진행되는 코스고요. 안내산악회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황정산 일대 코스는 전 능선에 뛰어난 암릉이나 기한 개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리봉과 신선봉에 이르는 아찔한 구간을 제외하고 이따가 황정산 지나서 영인봉 구간에도 상당히 재밌는 암릉 구간들이 많습니다. 수리봉에서 신선봉까지 이어지는 400-500m 구간의 용화장성 아찔한 암릉 구간입니다. 전 구간에 안전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해서 지나시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 멀리 우락산 영봉이 뾰족히 솟아 있습니다. 도락산도 보이고요. 남봉과 황정산이 있습니다. 동북 방향으로 저 멀리 소백산이 또렷이 보입니다. 천문대와 연화봉입니다. 수리봉에서 신선봉까지 20분 정도 만에 되돌아와서 황정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봉에서 제가 올라왔던 석하봉 상거리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상거리에서 신선봉까지 갈 때는 30분에서 35분, 올 때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황정산까지 1.9km 진행하겠습니다. 석하봉 상거리에서 황정산 1.9km 구간은 3-4곳 정도에서 크게 다운을 했다가 또 급하게 치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지나가는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정산 20분 직전에 있는 남봉 오른길도 경사가 제법 급하게 올라야 됩니다. 무명봉을 넘어서 제법 많이 내려섰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남봉을 오르는 구간도 제법 가파르게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정산 직전에 있는 남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봉에서는 빗재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빗재는 준흥에서 가장 빠르고 짧게 내려갈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고 황정산과 도락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로 고갯마루이기도 합니다. 남봉에서 황정산까지는 방금 이 정목에는 0.3km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500m 정도는 되고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500m 20분 정도 예상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남봉에서 황정산 정상 가는 길은 크게 한번 내려갔다가 급경사길을 길게 올라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전 구간에 있는 봉우리를 오를 때는 크게 한 번씩 내려갔다가 급한 경사를 진행해서 오르게 됩니다. 황정산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석하봉 상거리에서 1.9km 1시간 반 정도는 좋게 걸리는 것 같고요. 수리봉에서는 2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정산도 마찬가지 특별한 조망은 없이 잡목에 쌓여있는 정상입니다. 황정산에서 원통함을 거쳐 대흥사까지는 3km가 조금 넘는 거리로
1시간 반 정도 잡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정산에서 원통함으로 내려서자마자 청길 낭떠러지 조망터가 별천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청길 낭떠러지고요. 아래쪽에 대형사도 보이고요. 황정산에서 영인봉을 거쳐 원통함 내려가는 곳곳의 암릉길은 수석 전시장을 방북해 할 만큼 아름다운 암릉 능선을 자랑합니다. 황정산에서 원통함을 내려가는 코스는 곳곳에 위험 구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황정산 내려오면서부터 벌써 여러 개의 로프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황정산에서 원통함까지 3.7km 정도 되는 구간 중에 520m 하산했고요. 지금부터 3.1km 남았습니다. 황정산에서 원통함 내림길 중간에 있는 영인봉 앞뒤로는 수많은 바위 봉우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프 구간도 많지만 때로는 로프 없이 그냥 양손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야 되는 구간도 많습니다. 수직 암벽에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인봉 정상을 통과합니다. 역시 오늘 영인봉 정상에도 조망은 없습니다. 오늘 오른 정상 봉우리에는 대체적으로 조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심한 위험 구간은 다 벗어났고요. 영인봉에서부터 원통함까지는 그래도 제법 지날만한 암릉길이 이어지겠습니다. 원통함 고개마루 상거리에 올랐습니다. 직진하는 황정리 하산길은 상당히 험로기 때문에 현재 입산 통제 안내판에 붙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고개 넘어서 원통함까지 500m,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원통함 고갯마루 500m 이정표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이정표에 있는 500m 구간보다는 제법 더 긴 코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영인봉까지 300m라고 해놨는데요. 전혀 맞지 않는 이정표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통함에서 가장 인상적인 칠성암입니다. 대흥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가서 400-500m 도로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아침에 세워놓았던 공터에서 촬영을 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가봉과 황정산까지 끝까지 산행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면 대흥사에서 400-500m 위쪽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황정산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200m 정도 올라가면 금폭이라는 마른 폭포가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바로 치고 오르는 등산 입구인데요. 초입의 이 300m는 등산로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 거칠고 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0-600m 구간도 수북기 쌓인 낙엽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게 진행을 했고, 도로가에서 궁뎅이 바위까지 30분 정도 만에 도착을 했고, 궁뎅이 바위에서 스카바위까지는 완만한 능선길 따라 2-3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바위에서 스카능선에서 가장 높은 스카봉까지는 4-50분 정도 상당히 가파른 구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코스고요. 스카봉에서 수리봉에서 황정산까지 이어지는 주능선 상거리까지는 700m, 30분 정도 제법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주능선 상거리에 도착한 이후에 우측 황정산 방향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왼쪽으로 30분 정도 올라가면 신선봉이 있고, 신선봉에서 25분 정도 500m의 작은 용화장성 암릉길을 타고
수리봉까지 간 다음에 수리봉에서 다시 25분 정도 신선봉으로 되돌아와서 신선봉에서 25분 정도 완만한 내림길로 상거리까지 왔다가 상거리에서 10.9km 구간은 이정표에 표시된 거리보다는 조금 더 긴 것 같고 3-4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법 힘든 코스입니다. 황정산 정상에서 원통함까지는 상당히 많은 로프 구간, 위험 구간을 거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도착하고 원통함에서 3-40분 정도 하면 대형사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 석한능선과 황정산 일대에 여러 개의 봉우리 그리고 여러 개의 능선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상당히 해가 짧아졌고 하산하는 코스 쪽이 동북 방향이기 때문에 해가 상대적으로 빨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산행 시간을 가지고 산행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총 거리는 이정표에 표시된 거리로만 보면 12km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 15, 16km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고 산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행 시간은 7시간 정도 조금 더 넉넉하게 충분히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